임업직불금과 관련해서 저희 숨마실 TV에서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소식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함으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임업경채 등록 또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희 숨마실 TV에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메일로도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임업직불금 대상자 조건이 완화된 내용이 한번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 공지된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 문의 오신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 요청도 있고, 그래서 2022년 임업직불금 대상자 처음에는 이랬는데 조건이 완화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께서는 차가 없도록, 이것은 완화된 내용이니까요. 저 완화라 하는 것은 뭔가 좀 수월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숨마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자, 임업 살림 공익 직접 지불 사업 시행지 집 변경 사항입니다. 이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종중 소유 산지의 적법한 권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종중 소유 산지에서 종중 대표가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정된 종중 후 회의록 의무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중사는 여러가지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엄격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산림청에서 공정된 종중회의록 의무 제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했는 게 어떻게 완화했냐면은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등 종중회의록에서 종중규약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 종중회의록이 있습니다. 종중회의를 할 때 회의록에 누구누구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것을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되었죠. 잘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주업을 하는 자의 연간 판매 금액 기준입니다. 주업을 하는 자의 연간 판매 금액 기준이죠. 이것은 당초에는 임산물 생산업 육리법을 주업을 하는 자의 임산물 목재 판매금을 연간 판매금으로 증명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은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임산물 목재 판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연간 판매 금액으로 증명했는데 이것을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임산물 목재 판매 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화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주업을 하는 자의 연간 경영 투입 기준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임산물 생산업 육리법을 주업을 하는 자의 경영 투입 비용을 연간 경영 투입 비용으로 증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 투입 비용의 범위를 농자재 및 종자, 육묘 등 구입 시 인건비로 한정했습니다. 이것으로 한정했는데, 그러니까 농자재 및 종자, 육묘 등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딱 정해놨었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냐면은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경영 투입 비용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죠.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을 받는 경우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보조 사업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부담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부담만. 그래서 보조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분만 인정하고 국고로 보조받은 부분은 인정치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경영 투입 비용은 자부담만 인정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영 투입 비용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무의 3에 의한 다음의 시설 행위까지 확대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이것을 자 어떻게 범위를 넓혔다. 어떻게? 산림경영관리사. 산림경영관리사는 보통 그 일시사용 신고로서 또 3년간 산림경영관리사를 사용이 되었고 또 3년 지나면은 또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림 작업이 필요한 시설, 또 간이 임업용 시설, 임산물 간이 처리 시설, 임도 사용됩니다. 자금로, 임산물 운반로도 시설 행위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범위가.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했고요. 다음엔 자 육립업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산지의 육림식적 기준은 원래는 육립업의 실적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조림, 숯가꾸기 등의 실적만 인정했어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숯가꾸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조사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자체에 하는 경우는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육립의 실적은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조림, 숯가꾸기 등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렇게 당초에는 규정을 정했었는데 여기시 또 변경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자체의 보조사업 실적과 더불어 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계획에 따라 실행한 산주가 직접 실행한 실적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꼭 보조사업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 보조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산에서 산림경영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산주가 직접 숯가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임목 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은 신고 수리증 사진 첩으로 증명하고요. 조림, 풀베기, 등굴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는 사진첩, 계약서, 영림일지 등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육립을 하는 경우에 이런 그때 뭐 국가에서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는 뭐 보조사업 실적이 지자체에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산주가 직접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했을 때 조림, 풀베기, 등굴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등 했을 때 꼭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청을 줬을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영림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 일지도 기록을 남기고 또 사진도 찍고 해서 산림청에서 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육립업을 하면서 어떤 숯가꾸기라든지 이런 육립사업 또는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자료를 꼭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 사진, 기록, 계약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공통사항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시행년도 이제 2022년도 예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시행년도 2022년 직불금 신청자의 1년 이상 종사 인정 기준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처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임야를 보유 또는 소유,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아마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처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라도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임야를 보유
보유라고 하는 것은 자체 자가 소유 또는 임차도 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년도 2022년 직불금 신청자의 90일 이상 종사 인정 기준인데요. 연간 90일 경제 등록, 직전년도 이제 10월 1일 이전 경제 등록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2021년 10월 이전 경제 등록은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임업 경제 90일 이상 등록 유지했으므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것은 이제 농업의 2021년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자, 2021년 10월 이후에 경제 등록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임업 경제 90일 이상 등록 유지하지 못했음으로써 90일 이상 종사 추가 증명 2021년 10월 1일 이전 지급 대상 산지에서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파종, 식재, 관리 등 사진자료, 기록일지, 영림자재, 종자 종묘 포함 구매형 수정, 국고 또는 지방자치자의 보조사업 이력, 각종 임산물 품질 인증, 합격증, 뭐 여러가지 있겠죠. 뭐 산양삼 같은 경우는 산양삼 한국임업진으로부터 특수임산물로 그렇게 받은 합격증 그런 등등 있겠죠. 그리고 계약 재배 확인서 등 한 건 이상 제출 시 인정해준다. 이것도 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 10월 이전에 경제 등록하신 분들은 뭐 인정하기 쉽지만은 자 2021년 10월 이후에 경제 등록했으니까 뭐 산을 뭐 어떻게 구입하든지 임대차 하든지 등록한 지가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인정 기준을 마련했고요. 이것도 많이 완화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기준이 여기 여러 가지 나온 중에서 하나만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자, 파종, 식재 관리 등 사진 자료, 기록 일지, 영림자재, 종자 종묘 포함 구매 영수증, 국고 또는 지자체의 보조 사업 이력, 각종 임산물 품질 인증, 합격, 계약 재배 확인서 등 중에서 한 건 이상 제출 시 인정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임업 직불금을 지불하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분이 살리면서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냥 경영하는 척만 하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판단이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희 스마트 TV를 듣고 계신 이분들께서는 다 직접 다 재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잘 파악하셔서 혹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신청 및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자체 일선 실무자들께서 아직까지 일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잘 협의하고 저희 또 스마트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꼭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마트 TV에서 여러 차례 방송된 임업직불금과 관련된 중에서 완화된 내용 그리고 완화된 내용이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 임업인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놓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항상 임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